대전 메타버스 팀 이승아입니다. 저는 오늘 기초자치단체 지역정보화에서 스마트시티까지 거버넌스가 지금 현황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제가 메타버스 팀인데 거버넌스를 발표하는 이유는 제가 3월 전까지만 해도 디지털 전략팀에서, 서울 디지털재단 디지털 전략팀에서 조직과 거버넌스에 관련된 연구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왔었으면은 좀 볼거리도 많고 재밌었을 텐데, 일단 이렇게 거버넌스가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 내용이지라도 조금 최대한 재밌게 한번 풀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구 배경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1990년도부터 이렇게 지역 정보화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스마트시티 디지털 전환 시기에 맞춰서 디지털 전환을 따라 이렇게 스마트시티로 변화해 왔습니다. 저희가 현재 서울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홈페이지나 아니면 관련된 민원 서비스들도 전부 다 이런 지역 정보화에 기반해서 이렇게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1999년도에 처음 이렇게 서울시는 정보화 기획단이라는 조직이 생겨났고, 2000년도 중반부터 UCT라는 개념이 도입돼서 시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까,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됐었고, 한참 2013년도부터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면서부터 이 정보화 기획단이 스마트 도시 쪽으로 점점, 기존에는 내부 정보화 위주의 사업을 하다가 이제는 시민들한테 어떤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로서 점점 변해해 왔습니다. 기존의 지역 정보화 스마트 도시가 어떻게 다르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기존에 내가 하던 업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 스마트시티 업무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계속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문헌에 보면은 지역정보화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보화법에 의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 그리고 정보화 격차 해소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마트 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 개념적으로 봤을 때 두 법령에 나와 있는 목표가 거의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 등장 배경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 정보화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행정 정보화의 요구에 의해서 나타났고, 스마트 도시 같은 경우에는 급진적으로 이렇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많이 그 목표가 조금 달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이 지역 정보화 같은 경우에는 공공 중심의 좀 행정 전산화 위주의 사업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이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같이 협업해서 만들어가는 혁신 생태계 관점의 기업 시민 참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야말로 이렇게 문헌적으로 나타냈을 때 개념적 구별이고, 사실상 이것들이 실제로서 현장에서 적용할 때는 이게 지역 정보화라고 해서 이렇게 융합과 협업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 도시라고 해서 또 이 행정 전산화 또 업무를 하지 않는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조금 많이 복잡한 관계에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도 보면은 지역 정보와 같이 이렇게 왼편에 보시면 초록색 같은 경우는 지역 정보화의 구조인데요. 행안부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구조에 의해서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지역 정보화 정책을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반면에 스마트 도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토부, 파란색에서 보시는 이 국토부에서 같이 서로 다른 행정 체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같은 조직 내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스마트 도시와 지역 정보화가 이렇게 개념적으로도 구별이 되고, 그렇다면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광역도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러면 이 스마트 도시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냐라는 측면에서 왜 기초자치단체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 저희가 살고 있는 구, 서울시 25개 구는
저희 일단 지역 주민과 가장 최일선의 접촉 창구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같은 문제일지라도 이게 그 솔루션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가장 지역의 문제를 잘 알고 있고 가장 주민들과 접점에 있다 보니까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스마트시티가 강력도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앙정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초자치단체 25개, 서울시 25개 스마트도시 조직을 한번 쭉 비교를 해봤습니다. 2018년도 민선 7기를 기점으로 그전에는 거의 다 대부분 다 전산정보조직, 지역정보화 조직, 그리고 정보학과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2018년부터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2020년에는 스마트도시 조직이 별개로 정보화 전산조직과 별개로 나타난 조직이 5개 정도 되고요. 저희가 작년에 다시 한번 그 갱신을 해봤더니 이게 별개의 조직인 5개지만 또 스마트 도시와 정보화 업무를 통합한 것도 한 2020년에는 8개에서 2021년 작년 기준으로 한 11개까지 늘어날 정도로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 질문 한 2개 정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 이 스마트 도시 거버넌스의 변화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게 첫 번째고, 이 25개 기초자치단체의 스마트 도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 2가지 질문을 가지고 앞으로 제가 조사했던 연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조직을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한 5가지 관점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먼저 조직 체계, 그리고 인력과 예산, 업무 기능, 그리고 관련된 조례를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조직 혁신 문화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표에 보시면 노란색 부분이 지금 강남구, 강서구, 구로구 이렇게 등등 있는데, 이 5개 기초자치단체가 정보화 조직과 스마트 도시 조직이 별개로 있는 조직이고요. 이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존의 정보화 조직이 이름이 바뀌어서 스마트 도시 조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한 11군데 됩니다. 총 유형을 한번 살펴봤더니 기존 정보화 조직이 발전이 돼서 스마트 도시 조직으로 발전한 게 11개,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스마트 도시 조직이 새롭게 신설돼서 정보화 부서랑 스마트 도시 부서가 별개로 있는 조직이 한 5개 정도 됐었고, 이 별개에 있는 조직도 보면은 굉장히 실국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어떤 데는 행정국에 있는 행정국 아래에 정보화 부서가 있고, 어떤 곳은 기획국이나 도시국에 스마트 도시 부서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렇게 같은 실국 아래 정보화 부서와 스마트 도시 부서가 이렇게 나눠진 경우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보화 조직이 아직 기존의 지역 정보화에서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조직이 한 3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의 규모와 이상도 굉장히 달랐습니다. 어떤 구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 직속으로 스마트 도시 부서가 있는 곳이 있었고, 어떤 국은 전체 하나의 국 단위의 스마트 도시 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과나 팀 단위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이런 것들이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단위 실국의 성격이 굉장히 기획조정실, 행정국, 도시계획 또는 신산업, 미래 전략 등 굉장히 그 조직의 틀도 굉장히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포용도시국이라고 해서 전체 스마트 도시 업무를 하는 국 단위의 굉장히 큰 조직이 하나 있고요. 그 밑에 시책추진과에서 전체 스마트 도시를 기획을 하고, 그 아래에 또 그 전산정보 조직이 또 별개로 있어가지고 이 스마트 도시와 지역정보가 같이 협업하는 단계이고요. 구로구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과가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지만, 이거 구로 같은 경우에도 미래발전기획단에서 전체 스마트 도시 업무를 맡고 있고, 홍보전산과는 이렇게 행정국 아래에 있어서 이렇게 같이 또 협업을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뉴 디자인국이라고 해서 같은 국 안에서 이렇게 성동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전체 도시 계획의 목표 아래에서 스마트 도시랑 전산정보가 같이 이 업무를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강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 부구청장 밑에 스마트 도시 추진단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행정국에 있다가 이렇게 구청장 단위로 이렇게 직속으로 있게 되는 경우인데요. 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 도시 조직이 있고, 그 스마트 도시 조직조차도 어떤 특정한 도메인에 얽매이지 않고 기획국에도 있고 행정국에도 있고 도시 계획도 있고 굉장히 그 구의 목표와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조직이 여러 가지 형태의 조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 전체를 봤을 때 전체 구나 시의 예산의 정부와 예산의 비율이 얼마 되냐라고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한 1%가 채 안 됩니다. 최근에 와서야 1%가 겨우 넘었습니다. 이것들이 보면은 저는 처음에 재정자립도와 이 전산정보 개발비가 이게 어느 정도 비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가운데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구로와 금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9%, 28%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구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정부와 예산이 1.4%로 오히려 다른 구보다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이게 재정자립도보다는 일정 그 구의 목표와 의지 그런 게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업무 기능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정보화 업무와 스마트 도시 업무가 크게 구별되지 않고 그냥 이름만, 기존의 지역정보 업무를 이름만 좀 명칭을 바꿔서 스마트 도시 업무다라고 해서 하는 것도 많았고요. 그 조직이 새로 생겼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 업무들은 대부분 아직까지는 지역정보화 개발 업무가 많았고, 스마트 도시 업무에 배치된 사람들은 한 3명, 4명, 5명 정도 해서 굉장히 소규모 하나의 팀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정식적으로 스마트 도시 조직이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이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긴 하지만 이게 지금 한 총 7개 정도의 구가 스마트 도시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나타냈고요. 이것들이 현재로서는 이렇게 시사점을 낼 수는 없었지만 뒤에 가서 제가 설명드리는 그 설문조사와 좀 비교를 해봤더니 약간의 유의미한 시사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2020년에 한 700명, 25개 자치구 공무원 대상 한 700명 기준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 조직의 혁신 문화와 그 조직의 스마트 도시 성과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구별로 언론 보도 키워드를 한 스마트 도시 키워드로 잡고 어느 정도 이렇게 스마트 도시 관련된 사업에 보도 자료를 냈는지 좀 한번 비교를 해보고자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먼저 혁신 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 각 구별로 스마트 도시 키워드로 보도 자료를 했던 성과랑 비교를 했을 때 혁신 문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얼마나 다양한 시도를 했는지, 그리고 혁신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문을 했었고, 상관관계가 한 0.65 정도 나타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한 0.5 이상의 상관관계라고 보면은 꽤나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혁신 리더십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각 자치구의 구청장님께서 얼마나 이 혁신 활동을 요구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새로운 4차 산업 기술에 관심이 많으신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한 0.6 정도의 꽤나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혁신 실행 기반에 있어서는 혁신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기존의 내부의 조직의 역량과 외부 혁신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과제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는지, 그 내부 직원의 혁신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한 0.65 정도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혁신 실행 체계에 있어서는 그 혁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규정이 마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혁신 활동에 대한 공로, 성과에 대한 인정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물었었고요. 한 0.64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었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협업 문화, 조직 간에 아무래도 스마트 도시가 융합 업무이다 보니까 기술과 각 실국이 가지고 있는 도메인이 결합돼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서 간 직원의 상호 협조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리고 정보화 부서의 협조와 타부서와 또 협력이 얼마나 잘 되는지가 한 0.59 정도 나타났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0.46 정도로 크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제가 이거를 각 25개 자치구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그 언론 보도가 많았던 구가 스마트 도시 관련된 성과가 많았던 구가 각각의 협업 문화와 뭐 혁신 리더십, 혁신 역량 이 전반적인 면에서 각 설문에 꽤나 높은 타 구에 비해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라고 지금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론으로는 제가 이렇게 결론만 가지고 오긴 했지만 제가 자치구 공무원들 한 10개 자치구 공무원들 10명 정도 구성을 해서 실무 협의자 회의를 한 6번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이 스마트 도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 어떤 건가라는 그런 것들을 계속 토론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그리고 설문조사까지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봤고 가장 그 스마트 도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대부분 공무원도 그렇고 설문조사도 그렇고 지자체 장애 관심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이 부서 간 협조가 잘 되어야지 스마트 도시를 추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 도시 조직이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도 각 실국 부서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거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조직의 위상과 역량과 조직 문화도 굉장히 이것들에 대한 조직의 위상이 클수록 더 부서 간 협조가 잘 된다라는 의견도 많았고요.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도시화를 해봤을 때 이렇게 서로 하나의 요인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그 구의 스마트 도시 성과와 연결이 된다라는 결론을 한번 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중앙정부와 광역시도 차원에서 이런 통합적 거버넌스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광역도시자치단체의 기준에서는 자치구가 서로 중복 사업을 하지 않고 조금 전반적으로 하나의 일관성 있는 방향성 아래 여러 가지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정의 역할도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뭐 규제 혁신이나 아니면 뭐 예산적 지원도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광역자치단체도 같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건데요. 이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의 변화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초자치단체장이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부서 간 협력과 융합 행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거버넌스와 조직 체계를 잘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기존의 정부와 조직의 지원 조직과 위상에서 좀 탈피를 해서 아무래도 이 실무부서의 행정을 이해하고 조정하는 그 정부와 조직의 기존의 뭐 전산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도시와 서비스 그리고 나아가서는 각 행정 영역별 도메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의 인력들이 좀 모여서 같이 기획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이 중앙정부와 광역도시의 역할 분담 그리고 이렇게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의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시사점을 냈습니다. 저희 여기는 이렇게 간략하게 준비를 했는데 저희 서울디지털재단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자료실 보고서에 기초자치단체 검색을 하시면 이 보고서 뒤쪽에 이 각각의 재원에 따라서 어떤 좀 실천을 해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나타나 있어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